욕창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어르신 관리는 어떻게 하죠?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신체 기능이 현저히 약한 어르신은 욕창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욕창은 피부가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평가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요. 평가 지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2025년 요양원 평가지표 29번 욕창 예방 및 관리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항목이 꽤 많죠. 점수도 무려 4점입니다. 차근차근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 발생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합니다. 욕창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어르신에게 관리를 하는지 확인하겠네요.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제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예방 조치와 욕창 관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가 기준에 나오겠죠. 평가 기준 1번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 위험도를 분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욕창 위험도 평가는 입소 시에 한 번, 기존 어르신은 단기별 한 번 진행해야 하는데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은 분기별 1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2번 욕창이 있거나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 등에게 욕창 방지 보조 도구를 제공한다. 평가 방법은 현장이기 때문에 실제 어르신에게 욕창 방지 보조 도구를 제공했는지 평가일에 확인을 하겠네요. 3번 욕창 발생 위험 및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으며 욕창 예방을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평가 방법이 면담이네요. 내용을 보면 직원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방법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욕창 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 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한다. 욕창 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어르신은 욕창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하루 한 번 이상 확인하고 일지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5번 욕창이 있거나 욕창 발생 위험 수급자에 대해 최소 2시간 수면 시간 포함해서 체위 변경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체위 변경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욕창 있는 어르신 혹은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2시간마다 작성을 하래요. 수면 시간 포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소 2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체위 변경을 할 때마다 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기억해야겠죠. 6번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 간호 및 상태 변화를 주 1회 이상 관리하고 기록한다. 욕창 관리 기록은 수급자명, 일자, 부위, 크기, 조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욕창이 있는 어르신은 매주 욕창 간호를 하고 욕창 상태가 어떤지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록을 할 때는 이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서류를 다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살펴볼게요. 기준 1번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욕창 위험도를 파악한다.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욕창 위험도를 파악하여야 함. 욕창 발생 위험자 수급자 예시 브레든 스케일 평가 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인 자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욕창 발생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설명되어 있네요. 장기 요양 기관은 보통 브레든 스케일의 욕창 위험도 평가를 사용하시죠. 이 평가지를 보면 18점 이하부터는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욕창 위험도 평가를 했는데 18점 이하가 나온 어르신은 욕창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기관에 욕창 위험도 평가 점수가 18점 이하인 어르신이 10명이다라고 한다면 이 10명의 어르신은 욕창 위험도 평가를 분기마다 진행해야 합니다. 기준 2번. 욕창이 있거나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 방지 보조 도구를 제공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욕창 방지 보조 도구는 욕창 예방 매트릭스, 쿠션, 방석 등이 있다. 욕창 방지 보조 도구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도구를 모두 제공할 필요는 없고 어르신 상태에 따라 알맞게 제공하면 됩니다. 기준 3번. 욕창 발생 위험 및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욕창 발생 위험 수급자 예시 브래든 스케일 평가 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인 자, 욕창 발생 고위험 수급자 예시로는 브래든 스케일 평가 도구 기준으로 12점 이하인 자를 말한다. 욕창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면담 내용으로는 욕창 발생 요인, 욕창 예방 활동이 있다. 아까 평가 기준에 면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직원이랑 면담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기관의 욕창 위험, 고위험 어르신이 누군지, 욕창 발생 요인과 욕창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의 욕창 위험 어르신은 10분 정도 있고요. 욕창은 영양이 부족하거나 피부의 지속 압력, 피부가 계속 습하면 발생합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하고 욕창 예방 보조 도구 제공,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기준 4번. 매일 욕창 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한다. 욕창 발생 고위험 수급자 예시로는 브래든 스케일 평가 도구 기준으로 12점 이하인 자를 말한다. 욕창 발생 고위험 어르신은 욕창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욕창 발생 고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은 브래든 스케일 평가 도구 기준으로 12점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기관의 어르신 중 욕창 위험도 평가 점수가 12점 이하인 어르신이 5명이다 라고 한다면 5명의 어르신은 매일 욕창 발생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법정 서식은 따로 없고요.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이렇게 부위별로 번호를 일단 매겨놨고요. 그래서 이 번호가 어디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뒷장을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있고 부위별 번호를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이 1번부터 15번까지의 부위를 확인해서 일자별로 욕창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표시하도록 해놨는데 만약에 세모나 X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욕창 간호랑 욕창 관리를 실시해야 되겠죠. 기준 5번. 욕창 발생 수급자가 있거나 욕창 발생 위험 수급자, 편마비가 있는 수급자, 인지기능 저하로 체위 변경을 하지 않는 수급자 등 체위 변경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체위 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욕창이 있거나 욕창 위험이 있는데 스스로 체위 변경이 어려운 어르신은 체위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면 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체위 변경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예를 들어 1일 12번, 2시간 간격 실시만 기록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체위 변경 기록을 할 때는 최소 2시간마다 작성해야 하는데 체위 변경을 실시한 시간이 꼭 기록되어 있어야 한대요. 이렇게 일자와 시간, 어떤 자세로 체위를 변경해 드렸는지, 누가 제공했는지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저는 공단에서 제공한 서식을 활용했는데 법정 서식은 아니라서 기관에서 자유롭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조금 더 보면 체의에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이 번호는 밑에 어떻게 체의 변경을 했는지 이게 일일이 쓰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번호로 매겨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번호로 체의 변경을 해 드렸다라고 이렇게 번호를 쭉 열거를 한 겁니다, 2 시간마다. 잠깐 자주 하는 질문. 욕창 위험 혹은 욕창이 있는 어르신이더라도 스스로 움직임이 가능하면 "체위 변경을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공단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욕창 위험 어르신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다면 "체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구 사정 기록지가 관련 자료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욕창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2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했는지 확인을 하래요. 결론은 체위 변경 기록지 작성하라는 거죠. 욕창 발생 수급자가 없거나 욕창 발생 위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만약에 지표 적용 기간 동안 우리 기관에 욕창 발생 위험 어르신, 욕창 있는 어르신이 없다면 확인할 게 없기 때문에 점수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6번 주 1회 이상 욕창 관리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욕창 간호와 욕창 상태 변화에 대해 매주 1회 기록해야 합니다. 이거는 간호 파트에서 작성해야 되겠죠. 아까 평가 기준에 나왔던 이 확인 항목들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수급자명, 일자, 부위, 크기, 조치 내용을 이렇게 매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간호 선생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요양원 평가 지표 29번 욕창 예방 및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해볼게요. 욕창 위험, 고위험 어르신은 욕창 위험도 평가를 분기별 1회 실시, 욕창 방지 보조도구 제공해야 하고요. 체위 변경 2시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창 고위험 어르신은 추가적으로 욕창 발생 여부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욕창이 발생한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욕창 방지 보조도구 제공, 체위 변경 2시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창 간호 및 상태 변화에 대해 매주 1회 기록해야 하고요. 점수가 4점으로 높으니까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보여드린 서식은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어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